2026년도 3월 2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좌표 평면에서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AN인 직선, 그러니까 이거는 Y는 ANX, 이 직선을 말하는 거죠. 그게 2n-1,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n인 원과 서로 다른 조점에서 만난다. 자, 요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가 점 2n 플러스 1, 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n 플러스 1인 원과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도형의 방정식 파트에서 원의 방정식 파트 했었으면 사실 요 내용은 우리한테 좀 익숙한 형태다. 근데 그게 한지 좀 됐기 때문에 좀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방식은 D와 R을 비교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D라고 하면 이 직선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이야기하고 R은 반지름의 길이죠. 그래서 둘의 크기 비교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의 케이스는 D랑 R을 비교했을 때 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관통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D의 길이가 R의 길이보다 짧아야 되겠죠. 그래서 R이 더 크다. 그리고 2번의 케이스에서는 반대로 안 만나야 되니까 D가 더 크다라는 이러한 그 부등식 꼴이 나타나야 된다. 요거를 잡고 문제를 풀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곱하기 3-an 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1번 조건을 통해서 1번식부터 한번 좀 뽑아내보자. 일단 저 직선을 다음과 같이 일반형의 형태로 좀 변경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심 2n-1,0 그리고 반지름 n까지 다 표현을 해놓자. 자, 그러면 d는 루트 an 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2n-1,0을 대입한 거죠. 그래서 an, 2n-1, 그리고 절대값 씌운 거. 그게 n보다 어떻다? n보다 크단가요? 그지? n보다 작다. 요거죠, 요거. 이게 r인 거니까. 1번은. 됐죠? 자, 근데 원래 절대값을 씌우는데 지금 an이라고 하는 건 모든 항이 양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양수고 2n-1 역시 n이 자연수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여서 절대값은 빼도 괜찮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관계식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 anx-y는 0, 그리고 중심이 2n 플러스 1, 0이죠. 2n 플러스 1, 0, 그 다음에 r은 n 플러스 1인가요? n 플러스 1. 자, 그랬을 때 d는 루트 an 제곱 플러스 1분의 an 2n 플러스 1. 얘네도 마찬가지로 절대값 생략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n 플러스 1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겠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식입니다. 형태를 봤을 때 어떤 문제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어. 부등식의 형태 나오고 있고, 이거 대소관계가 나타난 거,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구나. 그래서 이 27번은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를 다루는 문제였다. 그러면 내가 이 식 자체의 형태를 봤을 때 결국엔 얘네를 변형시켜서 요 3-an 제곱분의 1, 요 꼴을 좀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겠죠. 그래서 요 형태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극한을 보냈을 때 그 결과값을 확인한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봅시다. 내가 지금 요 n 플러스 1이 여기 중간에 껴있으니까 여기 n이 있고 여기 n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1씩 더해서요. n 플러스 1을 중간에 두고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 자, 그러면 1번 조건을 좀 해석을 해봅시다. 정리를 해보면 일단 양변에 제곱을 좀 해보자. 그러면 an 제곱 플러스 1분의 an의 제곱 그리고 2n-1 전체 제곱 그리고 n 제곱 다음과 같이 형성이 되지. 그 다음에 2n-1제곱이라고 하는 친구를 양쪽에다가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an제곱분의 1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네들을 역수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수 취해보면 an제곱분의 an제곱 플러스 1 그리고 역수 취해서 부등호 방향 뒤집히고 n제곱분의 2n-1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요 앞에 식이 an제곱분의 an제곱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러면 1 플러스 an제곱분의 1 그리고 n제곱 2n-1의 제곱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거의 다 완성이 된 거지. 됐을까요? 그럼 마이너스 an제곱분의 1을 갖다가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일단 요 1을 갖다가 반대쪽으로 넘겨줄게요. 그럼 정리해보시면 n제곱이 통분돼서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4 n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2n-1제곱 분자에 대한 부호만 바꿔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3을 갖다가 양쪽에다가 더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어떻게 돼? 3n제곱이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4n제곱 생기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변형이 됐습니다. 됐죠? 자, 그 상태에서 n을 갖다가 곱한 것까지가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또 n을 곱할게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하고서 다음을 극한으로 보내봅시다. 자, 그럼 봐. 이 오른쪽의 식이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n이 약분될 거고 그럼 n분의 여기 2n-1제곱 계산해보시면 4n제곱이 사라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4n 플러스 4n이 살아남겠네. 그리고 뒤엔 사실 계산 안 할게요. 어차피 다음을 극한으로 무한대로 보내면 이 값은 4로 갈 거고요. 됐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곱하기 3-an 제곱분의 1 이 친구가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반대편에 대해서도 해보시면요. 이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의 특징이 반대편도 4가 나와서 답이 나오기 때문에 한쪽만 해보셔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이 결과물이 4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으니까 5번이 답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2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번 fx는 2분의 1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x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다. 그리고 두 자연수 PQ에 대해서 gx는 다음과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hx가 다음과 같이 있을 때 그때 그걸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개수는 7이다. 그러고 나서 이 안에 대한 조건이 좀 있고요. 지금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일단 앞에 거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PQ 그리고 HX에 대한 결과값이 나와서 거기다 4를 대입하는 것까지입니다. 자, 그럼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일단 HX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분석하는 거. HX가 완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 좀 보일 것 같아. 그럼 일단 HX부터 좀 결정을 합시다. HX를 판단하는 기준은요. 우리가 분모에 들어가져 있는 공비들을 좀 살펴봐야 되고요. 이거 fx 제곱이 공비고 여기 5의 제곱이 공비이기 때문에 다음 둘을 비교해서 fx 제곱이 클 때, 5의 제곱이 더 클 때, 둘이 같을 때, 요 케이스별로 우리가 hx, 이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한 형태를 좀 판단을 해보자 라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는 fx 제곱이 5의 제곱보다 더 크다라고 했을 때 형태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x 제곱이
5의 제곱이랑 같다. 세 번째, fx 제곱이 5의 제곱보다 작다.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분류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fx 제곱이 5의 제곱보다 클 때의 x값은 우리가 직접 좀 정리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얘네가 fx라고 하는 친구가 5보다 크고 또는 5보다 크던지 또는 fx가 마이너스 5보다 작던지 뭐 이 두 가지인 거죠. 2번은 fx가 5 또는 마이너스 5 되는 거 체크하라는 거고 3번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케이스를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fx는 사실 나와져 있기 때문에 저 나와져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x에 대한 범위를 좀 체크해 볼 만하다. 근데 fx가 완성되어져 있는 함수죠. 이미 나와져 있는 함수 2분의 1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 제곱 플러스 5기 때문에 요 함수에서 5가 되는 포인트를 좀 볼 건데 일단 그 전에 이 그래프를 먼저 좌표평면에 그려놓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볼게요. 좌표평면이 다음과 같이 있고 요 fx를 좀 분석해보면 미분했을 때 f'x가 2분의 3x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2분의 3x 묶이니까 x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0하고 2일 때 각각의 극값을 갖는 포인트인 거고요. 0일 때는 5니까 5포인트에서 0,5포인트에서 이렇게 극값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x는 2일 때 대입해 보시면 4, 2, 6 에서 마이너스 2 플러스 5니까 3. 그래서 이렇게 다음과 같은 모양을 갖게 됩니다. 그래프가. 됐죠? 이게 바로 y는 fx라고 하는 거고 그랬을 때 내가 지금 fx가 5보다 큰 쪽, 그러니까 5보다 큰 쪽이면 여기를 말하는 거죠. 요쪽. 요 포인트에서 우리가 hx가 어떻게 생기는지 판단하라는 거고 그럼 그 밑에 기준인 마이너스 5에 대한 기준도 만들어 놔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5도 좀 분리를 해 놓을게요. 그럼 그때 x값을 좀 우리가 각각 찾아주자. 그때의 x값이 무엇인지. 자, 여기 x값은 좀 찾기 편해요. 여기서의 x값은 우리가 3차 함수 형태에서는 다음과 다음에 대한 간격, 그리고 여기 중간에 대한 간격,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길이의 비율이 다 1대 1대 1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정리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는 뭐 직접 구해봐도 되지만 1, 1, 1 그래서 여긴 3이다 라는 거를 좀 금방 알 수가 있다. 마이너스 5 되는 것만 좀 체크를 해볼게요. 다음이 마이너스 5가 되게끔 하는 값을 갖다가 찾아보시면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제곱 플러스 5가 마이너스 5다. 이쪽으로 넘겨주면 10은 0 이렇게 되고요. 2로 곱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되겠지. 자, 그럼 x에다가 숫자 넣어보면 마이너스 2일 때 0 되는 거 보이나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일 때 0이 되니까 마이너스 2가 교점이구나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점 값도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됐을까? 자, 그래서 각각에 대한 범위 포인트는 좀 잡았어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보자면 얘네들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포인트 마이너스 2보다 작은 포인트 그지? 그 다음에 fx가 5보다 클 때 쪽에서 봤을 때는 여기 x는 0일 땐 배제해야 되고 그리고 3보다 큰 쪽 요것만 보면 되니까 3보다 크다 라고 하는 요 포인트에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 됐을까요? 자, 그럼 2번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하게 보자면 x는 0일 때가 5가 되는 거죠. x는 0일 때 그리고 x는 마이너스 1일 때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x는 0 그 다음에 x는 3까지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보라는 얘기인 거고 세 번째 케이스는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3까지인데 여기서 0을 제외하고 보라는 얘기인 겁니다. 됐죠? 그래서 디테일한 X범위는 나왔고, 자 이제 각각을 적용해서 등비수열의 국한을 이용해서 HX를 좀 완성을 하자. 그러면 이게 공비가 fx 제곱이 더 크니까 fx 제곱을 갖다가 나눴을 때 나오는 형태를 좀 볼게요. 얘네가 나눠지면 fx 제곱이 분모로 들어가면 얘네가 0으로 날아가겠지? fx 제곱이 더 크다는 얘기니까 여긴 1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긴 fx만 남을 거고요. 여기도 날아가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1분의 fx, 즉 hx는 fx다. 첫 번째에서. 첫 번째는 hx는 fx로 정의가 될 거다. 첫 번째 구간에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1번 구간을 쌤이 초록색으로 나타내 보면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은 그대로 그려놓은 그림 그대로 따라간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려놓은 그림 따라서.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각의 값이 정해져 있을 때 fx제곱이 5의 제곱 그렇게 정해져 있을 때 형태를 보시면 이 결과물을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2 곱하기 5의 2n제곱으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분자에 있는 거 어떻게 보면 돼? 5의 2n제곱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fx가 곱해졌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5의 2n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뭐 gx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근데 그랬을 때 5의 2n제곱이 다 약분이 되죠. 5의 2n제곱 약분되면 남는 게 2분의 fx 더하기 g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 케이스에서는 2분의 fx 더하기 gx 요 꼴이 바로 이번의 형태가 된다. 근데 사실 5랑 마이너스 5라고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 특정 값들을 갖다가 활용을 해주면 될 거고 그거를 갖다가 좀 대입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x는 5라고 했을 때 x는 마이너스 2라고 했을 때 또는 뭐 0이라고 했을 때 3이라고 했을 때 케이스가 있는데 마이너스 2라고 했을 때에 대한 케이스부터 한번 봐봅시다. 마이너스 2라고 했을 때 케이스는 f 마이너스 2 플러스 g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f 마이너스 2는 뭐야? 마이너스 온 거잖아. 그지?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g 마이너스 2 근데 gx가 요 마이너스 2가 아마 요 x가 0보다 작다에 들어가겠죠. 그지? 범위가 그러니까. 근데 그럼 일단 그 값은 좀 보류를 할게. 0하고 3일 때부터 먼저 하는 게 낫겠다. 0하고 3일 때는 f0이라고 하는 값, f3이라고 하는 값 다 5고요. g0, g3은 어디다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 들어가는데 다 상수함수로 떨어지기 때문에 5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결과 5 더하기 5 돼서 0, 3일 때 모두 5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사실 그 포인트에서는 보라색으로 표현을 한다 했을 때 0일 때 5, 3일 때 5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2일 때만 g 값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알겠지? 요것만 좀 보류. 세 번째, fx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5보다 작은 범위에서 지금 이 친구는 fx 제곱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5의 제곱으로 나눠야 되니까 여기가 1이 되는 거고요. 여긴 날아갈 거고 여기 날아갈 거고 여기 gx만 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 번째는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범위에서는 이 gx를 따라서 갈 거다. 근데 사실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다 범위에서는 이미 나와져 있죠. 5라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노란색 그림으로 갖다가 그려주면요. 얘네들은 이렇게 연결될 거예요. 5라고. 그래서 여기는 완성이 됐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 중간에 대한 범위가 어떻게 들어가냐인데 지금 얘네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하고 있고 요런 이차함수 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0,5 그러니까 즉 여기 지금 0,5 지나가는 건 당연히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차함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데 뭐 방식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꺾여지는 범위가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뭐예요? 마이너스 2일 때의 형태값이 여기 5에서 연결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2일 때 그러니까 즉
요 마이너스 1 때 함수값이 요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 h-2라고 하는 함수값이. 그래서 여기서 연결을 했을 때 그림이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거든지 뭐 요거든지 상관은 없어요. 지금 그림상. 요거까지 해서 함수 자체는 완성이 다 됐다. 함수 자체 hx에 대한 함수는 완성이 됐고요. 그거를 다 연결해서 빨간색으로 좀 표현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런 hx에서 내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7개래. 그러니까 그 조건을 조금 이제 봅시다. 두 번째, 박스 조건을 해석하는 게 이제 두 번째인데, 우리가 이 an이라고 하는 거가 의미하는 게 지금 뭐냐면 이 1차 함수, 그러니까 이 직선과 hx의 교점을 갖다가 보라고 하는 건데, 그 교점의 개수가 4개 그러니까 그 교점의 개수의 극한이 4개를 만족하는 형태. 그렇게 좀 만족하는 값들을 찾아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결국엔 n이 역할하는 게 지금 다음의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무한으로 날린다는 얘기는 얘가 0으로 떨어져. 근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마이너스 0. 땡땡땡 뭐 1, 2 뭐 이런 식인 거기 때문에 k보다 조금 작은 그런 기울기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럼 즉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y는 k보다 좀 작은,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그냥 10이라고 한다면 10보단 좀 작은 9.999 같은 기울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 형태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0,5를 지나고 있는 이 직선과 y는 hx 만나는 점 개수가 몇 개? 4개 만족하는 거, 그걸 찾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얘네가 지금 0,5 무조건 지나간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 0,5를 지나고 그림이 막 이런 식으로 생긴다라고 하는 거야. 됐을까요? 근데 기울기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K값에 대한 범위는 없나? K값에 대한 범위는 없으니까 이렇게도 가능하구나. 무튼 근데 이런 형태에서는 개수가 4개 이상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4개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요 형태다라는 건 좀 우리가 잡을 수 있겠고요. 기울기가 어딜 기준으로 좀 봐야 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0,5 지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다음과 같이 지나갈 때요. 그러니까 즉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를 지나갈 때 그때 교점의 개수는 총 3개거든.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커지면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1개, 2개, 그 다음에 3개, 4개 만족하죠. 그렇게 만족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야 될 부분은 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랑 0,5를 지나고 있는 이 직선을 기준으로 좀 잡고 그 다음에 이 4개가 사라지는 포인트는 어디다? 여기서 접하는 포인트인 거죠. 여기 0,5라고 하는 포인트에서 요 노란 색깔 아까 그렸던 요 gx의 0보다 작다 버전 있잖아요. 그 형태에 접하는 순간까지 그 순간까지가 두 가지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거 잡고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그 포인트 두 가지를 선생님이 직선 요 핑크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그래서 요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접하는 순간 하나. 됐죠? 그러면 개수가 변화하는 그 변곡점이 되겠다. 그럼 볼게요. 첫 번째랑 두 번째 이렇게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를 갖다가 여기다가 사실 대입하면 되는 거거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이렇게 대입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2k 그리고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k는 5인가요? 여기를 지나는 직선은 우리가 기울기가 5다 라고 조금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는 k 마이너라고 하는 이 모양이 5
근데 잘 봐. 그러니까 이게 K라고 하는 모양이. 근데 K 마이너면 K보다 조금 작은 숫자인데, 그러니까 5보다 조금 작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5보다 조금 작으면 얘네가 좀 붕 뜰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붕 뜨면 얘네들이 4개를 갖다가 4개를 갖다가 못 만족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가 되긴 돼야 돼. 그러니까 5보다는 조금 더 크긴 커야 돼. 그러니까 얘네가 5가 된다라고는 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5보다는 커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게 1번 조건에서 맞겠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두 번째 조건은 여기서 접하고 있다. 이렇게 접하고 있다. 그죠? 이렇게 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요 0,5에서의 요 이차함수 요 친구의 미분계수를 갖다 보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다음을 미분해 보면 px 플러스 2분의 1 q 요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0을 갖다가 대입해 보면 되는 거잖아. 그랬을 때 0 대입해 보시면 2분의 1q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의 1q라고 되는 부분이 2분의 1q라고 되는 부분이 어 그것보다 조금 더 커지는 순간 얘네들이 개수를 못 만족하는 거. 그러니까 2분의 1q가 되는 순간은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해 봤을 때 얘네는 k 마이너잖아. 그러니까 k가 2분의 1q보다 조금 작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럼 그때까진 만족이니까 k는 2분의 1q가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좀 체크할 수 있겠다. k는 2분의 1q랑 비교해 봤을 때 2분의 1q가 될 수는 있다. 다만 이렇게 만족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됐을까요? 자, 그럼 얘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5보다 크고 2분의 1q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건데, 얘를 갖다가 총 7개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요 2분의 1q에 와야 되는 숫자가 여기서, 그러니까 k 값은 자연수 k 값은 7개지? 그러면 6, 7, 8 이런 식으로 오는 거잖아. 근데 이 둘을 원래 빼서 그 개수를 구하죠. 정수 개수 구할 때. 그럼 여기가 12가 되는 순간, 그러니까 얘가 12보다는 크거나 같다. 요거 만족할 수 있으면 7개 되고요. 그 다음에 13만 안 되면 되는 거잖아. 13보다 작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결국에는 Q라고 하는 값이 24보다 크거나 같고 26보다 작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됐을까? 근데 Q도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두 가지 케이스인 거지, 24 아니면 25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됐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자.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요 식이 아직 완성이 안 돼서 그런데 P와 Q에 대한 관계를 좀 보자면, 우리가 G-2라고 하는 게 아까 마이너스 5를 지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걸 통해서 좀 식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를 갖다가 대입했으니까 2P 그 다음에 마이너스 Q 플러스 5, 2P 마이너스 Q 플러스 5가 마이너스 5가 된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2P 마이너스, 다시 Q는으로 정리해볼게. Q는 2P 플러스 10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근데 잘 봐. 내가 P도 자연수고 Q도 자연수야. 근데 얘는 짝수죠. 그러니까 24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25가 안 된다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다. 왜? P가 자연수니까. 됐죠? P가 자연수여서 25가 안 돼서 Q는 24가 돼야 되고요. P라고 하는 값은 자동으로 7 이렇게 결정이 난다. 그러면 24가 되니까. 됐죠? 그럼 PQ 완성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H4만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H4 같은 경우에는 HX, 요 지금 빨간 색깔 함수에다가 대입한다는 건데, 4는 요 1번 케이스에 대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F4를 구하라고 하는 거야. 요 H4라고 하는 건 F4의 값을 갖다가 구하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F4라고 하는 건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4를 갖다가 대입했을 때 4, 4, 16, 64, 32, 그 다음에 4, 4, 16, 83, 24, 8, 13. 그래서 H4는 13이 되고요. 그 다음에 P는 24, 24, 7, 13. 이렇게 다 더해서 44가 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호흡이 긴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용 자체를 좀 하나하나 단계를 나눠 가면서 판단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됐습니까?
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자연수 n에 대하여 AC는 BC 그게 4n 플러스 1을 만족한다 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 A, 성분 AP의 중점이 P 성분 AB의 중점이 P고 성분 BC의 중점을 Q라고 하겠다. 자 그러면 여기가 중점 관계 여기도 중점 이렇게 되면 둘이 평행하다라고 하는 조건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이거 중학교 때 했었던 건데 그러니까 PQ랑 요 AC가 평행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체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성분 AC가 만나는 점뭐 요거는 R인 거고 나타나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 CP에 대한 길이가 나와져 있다. 그 다음에 DR, DC에 대한 비율이 나와져 있고요. 보통 이런 DR, DC가 1대 2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해두면 나중에 좀 써먹기가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구하고자 하는 게 다음인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dr이 근데 사실 k인 거죠. 지금 정리한 거 보시면 dr은 k 그러니까 k-3분의 4n 다음에 꼴을 갖다가 우리가 구해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볼게. 우리가 여기서 써먹을 수 있는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여기로 가기 전에 여기가 평행하다라는 걸 썼잖아요. 줬잖아요. 여기가 각도가 요 BPQ 여기 각도도 똑같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지. 그러면 여기 각도가 동일하고 또 여기에 대한 각도가 지금 둘이 같다라는 걸 통해서 둘이 역학관계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AB랑 요 DQ 역시 평행하다라는 것도 체크할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결국엔 이 길이가 동일하다. 됐죠? 근데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4n 플러스 2 얘기했죠. AC의 길이가 4n 플러스 2. 여기 4n 플러스 2라고 얘기를 했거든. 얘가 요만큼이 절반이기 때문에 2n 플러스 1. 여기도 2n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길이 동일하고 그 다음에 얘네가 지금 이등변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AC, BC 같다고 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는 여기 길이도 2n 플러스 1 여기도 2n 플러스 1이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다. 됐죠? 자, 그러고 나서 자, 여기에 대한 각도 요것도 지금 똑같이 요 다음 A, B, Q에 대한 각도랑 동일한데 이걸 갖다가 쌤이 세타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코사인 2세타로 다음과 같이 코사인 법칙 사용할 수 있겠다. 그럼 코사인 2세타는 2n 플러스 1의 제곱 2n 플러스 1의 제곱 둘이 더한 거에 PC의 제곱을 갖다 빼는 건데 그 나와 있죠. 그래서 15n 제곱 플러스 16n 플러스 4까지 빼주시고 그 다음에 분모에 해당되는 건 2 곱하기 2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코사인 2세타가 구해진다. 정리 먼저 해보면 2 곱하기 2n 플러스 1제곱 얘는 그대로 냅두고 얘네들 정리한 거랑 뒤에 거를 조금 마무리를 지어보자. 그러면 얘네 4n제곱 그 다음에 여기 4n제곱 그래서 8n제곱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7n제곱 그 다음에 여기 4n 나오죠. 그래서 8n이니까 여기서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8n 여기 1 그러면 2죠.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4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코사인 2세타는 우리가 덧셈 정리를 통해서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2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하는 값은 반대편으로 넘겨서 1을 더해준다라고 했을 때 통분해서 바로 써주자. 그러면 다음에서 이렇게 들어가 주겠죠. 됐을까? 정리만 좀 해보시면 얘네들은 8n제곱 그러니까 여기 7n제곱이랑 사라지고 여기 중간항이 4n에서 8n 사라지고요. 이 1, 2 사라지고 그래서 n제곱만 남습니다. 됐을까? 그리고 여기가 2 코사인 제곱 세타. 그러면 다 끝났지?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하는 게 4 2n 플러스 1 제곱
n제곱 요렇게 되는 거고, 사실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게 n, 2, 2n 플러스 1 요렇게 정리가 된다 라고 코사인 세타 우리가 좀 구해놨다 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코사인 세타는 예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9 안 붙인 거고요. 자, 무튼 코사인 세타가 구해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사용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해봐요. 지금 내가 여기 지금 RQ라고 하는 거 2n 플러스 1 아까 찾아놨고, 내가 아무튼 K 구하는 거니까 K가 N에 대한 식으로 표현만 되면 되는 거잖아. 여기가 세타죠. 여기도 세타인 거지 지금. 둘이 이등변이니까. 그럼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거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다음을 통해서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좀 사용해 보면 되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K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k의 제곱이니까 4k제곱 그리고 2k 2n 플러스 1 이렇게 곱해주시면 끝난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2n 플러스 1 그 다음에 n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2n 플러스 1 동일한 거 날려주고 2 동일한 거 날려주고 자, 그 다음에 정리해보시면 마이너스 n은 k분의 여기 k제곱 빠지면 마이너스 3k제곱 되고요. 그리고 2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k를 갖다 양변에 곱해서 마이너스 nk 그리고 3k제곱도 이항시켜 줄게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3k제곱 마이너스 n 그냥 2차 방정식처럼 만들게. 2차 방정식처럼 만들면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먼저 체크해보고 그렇게 K값을 찾아주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K값이 인수분해 안 되는 거 보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얘네는 근해 공식 써주면 된다. 6분의 n 뿔마 루트 n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12 2n 플러스 1제곱 뭐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근데 K는 우리가 자연수의 꼴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n 플러스로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우리는 K 다 찾았지? 결론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K 빼기 3분의 4n이었으니까 6분의 다음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럼 6분의로 통분해서 바로 쓸게요. 그럼 6분의 루트 n제곱 플러스 12 2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7 6분의 n 6분의 7 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당연히 유리화 해줘야 되고요. 유리화 정리해 보시면 위에는 49n제곱 여기는 정리해 보시면 여기도 49n제곱에서 49n제곱은 사라지고요. 여기 중간항이 4n 그래서 48n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까지만 계산하면 되지 그지? 48n 플러스 땡땡땡 자, 그 다음에 분모 보시면 6 곱하기 루트 n제곱 플러스 12 2n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7n 자, 어차피 최고차 개수 보듯이 정리해주면 되니까 여기는 날라가서 48, 여기는 7, 여기는 루트 49n제곱이니까 루트 49가 남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6 곱하기 7 플러스 7, 48 이렇게 되고요. 얘는 6, 8, 48, 14니까 2로 나눠서 7분의 4 그래서 7분의 4 요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는 거고 이것의 각각의 PQ를 갖다가 뽑아내서 더해주시면 11이 답이 된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활용 문제 이렇게 삼각함수의 활용을 이용해서 활용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잘 정리를 해 두시고 30번 볼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k 값의 합을 갖다가 구하여라. 자, 결국은 k를 구하는 게 핵심인 거고 조건을 좀 해석해 볼게요. 두 정수의 a, b, 정수라고 하는 조건 중요하겠고 다음의 값들이 두 가지 존재할 때 그 둘이 똑같은 거, 그 둘이 똑같은 순서쌍의 개수가 19개가 돼야 한다. 이걸 만족하는
K를 갖다가 다 구해달라. 분석을 좀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열의 극한, 등비 수열의 극한이죠, 그지? n제곱 n제곱 되어져 있으니까 등비 수열의 극한에서 핵심은 결국에 이 밑의 형태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가 핵심인 거죠, 그지? 그래서 일단 a 플러스 b라고 하는 친구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근데 A랑 B는 다 정수잖아. 그러니까 A 플러스 B도 만들어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0 또는 1이다. 뭐 이렇게 체크할 수 있다는 거. 자, 근데 요거 말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이러든지 아니면 5이라고 쓰는 게 맞겠다. 아니면 아예 A가 0이어 버리든지, 그지? 요 앞에 곱해져 있는 곱해져 있는 요 초항이 결국엔 0이어 버리면 극한값 존재하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A가 0이 아닌 케이스로 좀 봐주시고 그럼 우리는 A 플러스 B가 0인 순간, 1인 순간, 그리고 A가 0인 순간에서 세 가지 케이스로 다음을 좀 분석을 해볼게요. 첫 번째, A 플러스 B는 0일 때, 그리고 이 값을 갖다가 좀 예측을 해봅시다. A 플러스 B가 0이면 여기가 0이 돼버리니까 0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k분의 여기 이 A 플러스 2B도 보시면 A 플러스 B가 0이기 때문에 얘가 0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0 들어가지고 n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꼴이 0이 되려면 k값은 무조건 21, 22 이런 식으로 20보다 큰 수들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얘네들은 지금 k가 2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0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이 1번 케이스는 날려버리시면 되고요. A 플러스 B가 1인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조건을 좀 넣어주고 A 플러스 B가 1인 케이스에서는 요 좌변이 절대값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안의 값이 K분의 마이너스 18이 되겠죠. 다음과 같이 나타나신다. 그러면 다음이 극한값을 갖게끔 하려면 일단 17 이런 친구들은 안 되겠지. 그래서 1부터 17 이런 친구들은 안 되고 18부터 가능하게 되겠다. 그러면 K는 18일 때, 그리고 18일 땐 딱 1이 되니까, 그리고 19, 20일 때 얘는 좀 같이 볼게요. 어차피 얘는 다 0으로 가니까. 자, 그럼 케이스를 한번 봤을 때 첫 번째 K는 18일 때 우리는 A 값이 뿔마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고, 그래서 순서상으로 나타내 보시면 1, 0이 되겠죠, B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2 이렇게 두 가지 체크할 수 있다. 두 번째, K는 19, 20 요 케이스 있겠죠? 그게 가능할 때는 A 값이 0이 된다는 거죠. 두 형태에서는. 그래서 순서상이 0이 되게 A가 0이 되는 순간인 거니까 0, 1 이렇게 하나밖에 없겠네. 됐죠? 음. 아, 근데 0이 되는 순간이 겹치니까 사실 여기서 0이 아니라고 좀 배제를 했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배제하고 가도 되겠다. A가 0인 케이스는 어차피 위에서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A가 0이 아니다라고 봤을 때는 그럼 여기서 순서상 없는 걸로 체크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알겠지? 자, 그러면 결국엔 K는 18일 때만 추가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나머지 케이스는 다 3번에서 해석이 돼야 되겠네. 3번 케이스가 바로 이제 이 A가 0인 케이스인 건데 A가 0이어 버리면 좌변은 0이고 우변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k분의 2b-20 요게 n제곱. 그랬을 때 자, 여기서 이 미체 형태가 k분의 2b-20 이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0이라는 값에 만족하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고 2까지 나눠줘서 b에 대한 범위로 좀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만족하면 그 개수만큼 사실 순서상이 다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그 k값을 넣어봤을 때 그 결과물로 우리가 좀 개수를 갖다가 좀 읽어주시면 된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19개를 가질 때 어 지금 18을 제외하고서는 사실 무조건 19개가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서 개수가. 그러니까 사실 1 부터 17 그리고 19, 20의 케이스는 어떻게 대입했을 때 바로 여기서 B 값의 정수값이 19개가 나오는지 체크하는 게 핵심. 그리고 18의 경우에는 17개가 나오는지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일단 먼저 K는 18일 때 좀 확인을 해 볼까요? K는 18일 때 확인을 해 보면 1 보다 크고 어 B가 19 보다 작다기 때문에 여기서 가능한 A, B는 17개라는 거 체크할 수 있죠, 둘이 뺐을 때. 그러면은 K는 18일 때가 되는 거네. 오케이. 하나 찾았고. 자, 그다음에 17 정도 넣어 볼까? 17 넣어 보시면 2분의 3 그다음에 뭐 이렇게 될 건데 사실 지금 얘네가 벌어지면 K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개수가 많아지는 거잖아. 근데 사실 1 부터 17의 케이스에서는 애초에 19개가 될 수가 없겠지. 왜 그러냐면 지금 이 1 번의 케이스를 봤을 때도 17 개밖에 안 나왔는데 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1 부터 17은 안 봐도 되고요. 이제 K는 19일 때, K는 20일 때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그럼 K는 19일 때 보시면 대입해 봤을 때 2분의 1 보다 크고 그다음에 2분의 39 보다 작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게 1이랑 19가 들어갔다라는 거를 알 수 있거든요. 1이랑 19가 원래 안 들어갔는데 두 개 들어가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20도 지금 보시면 0보다 크고 20보다 작다이기 때문에 0하고 20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전히 19개가 가능하다. 그래서 결국엔 K는 19, K는 20. 그래서 18, 19, 20이 다 가능하니까 다 더해서 57이다라고 답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가 등비수열의 극한, 그래서 수렴 조건, 등비수열의 극한의 수렴 조건을 조금 이용해서 낸 문제였다라고 개념을 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